제가 추천드리는 건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서 주가가 횡보할 때는 며칠 동안 계속 사는 건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가격이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보다 더 싼 가격일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차, 3차 매수 타이밍의 가격이 1차 매수 타이밍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일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맞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그저께 QLD SSO 1차 매수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쉽게 놓치신 분들도 있었지만 어제 장초 중반에 21선에 다시 닿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선 터치 1차 매수 타이밍은 자주 옵니다. 그리고 1차 매수 타이밍은 하루만 매수하는 거니 그냥 지정가로 21선의 가격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원칙대로 매수하신 분들의 댓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2일 연속 다행히 우리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갔지만 분명 우리가 지정가 매수를 걸어두고 일어났는데 그 아래로 확 떨어진 날도 옵니다. 2차, 3차, 4차 매수 타이밍이 있으니 조정 올 때 그런 상황이 있어도 최대한 멘탈 잡고 지금처럼 원칙대로 웅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증시 시황을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그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두 개의 재미있는 뉴스를 가지고 와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대형 50개의 헤지펀드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 탑10을 소개드리고 올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평균 수익률이 비교된 뉴스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누가 이겼고 수익률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찾아온 QLD SSO의 1차 매수 타이밍을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고 질문 주신 댓글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 타이밍에 팁이 들어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빅테크 개별 종목의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확인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증시 시황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조금만 떨어져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엄청나다는 걸 느낍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S&P 500은 이틀째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우는 사흘 만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사흘 만에 반등한 이유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술주가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03% 하락, 나스닥은 0.44% 상승, S&P 500은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 초반 하락으로 시작한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랜만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8월 연임 확정 이후 급상승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조금 진정을 보이며 하락하며 1.64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진정되면서 바로 나스닥이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62입니다. 이제 그래도 꽤 내려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 밑에 수치를 보면 1년 전 탐욕 지수가 나오는데 1년 전 이 시기에는 무려 88까지 올라갔었네요. 오늘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요 내용들을 공유드리면 핵심 이슈는 단연 인플레이션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해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다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존 전망에 대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6월쯤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데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듯 합니다. 현재 테이퍼링의 예상 종료 시점은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이고 3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 안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언급하면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전적으로 빨라진 속도의 테이퍼링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바이든과 파월 모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게 현재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내년 미국 증시의 전망은 작년과 올해만큼의 큰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 3년인 2014년에서 2016년 중 S&P 500의 월 평균 수익률은 0.76%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에 2011년에서 2013년 동안은 S&P 500 월 평균 수익률이 1.32%였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었으니 내년에 S&P 500은 대략 5,000포인트 정도까지 예상하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형 50대 헤지펀드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 탑10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대형 헤지펀드들이 지난 3분기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분기는 조정이 왔었는데 대형 헤지펀드들은 이런 장세 속에서도 지수를 웃도는 평균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은 당연히 빅테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1위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위 마소는 독보적으로 많은 헤지펀드들이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었습니다. 공동 2위는 알파벳 구글과 아마존이 50개 헤지펀드 중 17곳이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전 페이스북이 순위를 올렸고 5위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5위라는 게 사실 조금 예상 외였습니다. 다음으로 6위는 넷플릭스, 7위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였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는 빅테크, 기술주가 차지했습니다. 8위는 경제재개 관련주인 여행 플랫폼 부킹홀딩스입니다. 부킹홀딩스는 3분기 8% 이상 주가가 상승했죠. 9위는 음식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입니다. 도어대시의 3분기 주가 상승률은 무려 15%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마스터카드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수익률을 비교한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올해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10%였고 해외 주식 평균 수익률은 24%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성장 우량주 장기 투자 혹은 지수 추종 ETF를 통해 수익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단타 위주의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제발 단타하지 마시고 나스닥 200 에버리지 QLD와 S&P 500 200 에버리지 SSO에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ETF의 평균 수익률은 2%인데 반해 해외 ETF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20%라고 합니다.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와 달리 계속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주식이 수익률의 차이를 낸 겁니다.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는 올해 마이너스 7%를 기록 중이고 미국 1위 기업 애플은 올해 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QLD와 SSO에 투자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1차 매수 타이밍이 왔었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1차 매수 타이밍은 너무 많이 와서 체크를 따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댓글로 질문 주신 것 중 꼭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체리님께서 21선에 닿아서 10%를 매수했는데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서 21선에 다시 터치한 경우에는 재매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21선에 이미 한번 매수했으니 2차 매수 타이밍 61선까지 기다리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1차 매수 타이밍은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매월 넣을 수 있는 투자금과 현재 현금 비중에 따라서 1차 매수 타이밍은 계속 매수를 해도 되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QLD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 200 에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빨간 원은 제가 그저께와 어제 매수한 타이밍입니다. 대략 87.5달러에 1차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를 걸어두었습니다. 화면에 검정 박스권을 보시면 21선에 한번 닿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5일 연속 21선에서 횡보하면서 계속 터치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닿을 때마다 그냥 살지 기다릴지 선택사항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서 주가가 횡보할 때는 며칠 동안 계속 사는 건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가격이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보다 더 싼 가격일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차, 3차 매수 타이밍의 가격이 1차 매수 타이밍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일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선 이미 한번 사셨다면 21선 횡보할 땐 관망하시고 일본 캔들이 21선 위로 걸치지 않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21선을 터치해주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대로였다면 원래 그저께 매수하셨다면 어제는 그냥 관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이벨 에버리지 SSO입니다. 현재 SSO도 QLD와 동일합니다. SSO는 이번 1차 매수 타이밍 21선 가격은 140.8이었습니다. 어제 만약 1차 매수를 걸어두셨다면 체결되었을 겁니다. 1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매수 비중은 SSO에 투자할 예수금의 10%입니다. 다음은 구글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은 1차 매수 타이밍은 이미 끝났고 2차 매수 타이밍에 닿느냐 안 닿느냐입니다. 정확한 가격에 매수 안 하셔도 괜찮고 대략 61선 부근에 온다면 2차 매수 타이밍으로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됩니다.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은 구글에 투자할 예수금 50%를 5일 동안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되고 5일 동안 나누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그냥 최대한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QLD SSO와 동일한 차트입니다. 이제 이번에 21선 335달러에 1차 매수하셨으면 다음 1차 매수 타이밍 혹은 2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 차트로 아까 설명드린 1차 매수 타이밍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21선 터치 때 1차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계속 21선에 닿아 있으니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캔들이 21선에 닿지 않고 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선에 닿으면 다시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주가가 21선의 아래에 있거나 21선을 걸치고 움직이면 매수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후 캔들이 21선 위에서 끝나고 그 다음 다시 21선에 닿으면 1차 매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곧 21선에 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1선의 가격은 295달러이지만 아마 300달러 초반 혹은 310달러쯤에서 21선과 주가가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1선 가격에 걸어두시고 자면 됩니다. 1차 매수 타이밍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체결되는 것이고 안 오면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초 나스닥 이벨 에버리지 QLD는 5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90달러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상승해 줄지 아니면 횡보할지 혹은 하락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가 1년 동안 하락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사적으로 미국 지수는 하락하는 해보다 상승하는 해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강세장으로 불리고 있는 와중에도 1년에 미국 지수가 하락하는 해는 10년 동안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년이 크게 상승해 주었기에 지난 10년이 강세장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동안 1년을 기준으로 미국 지수가 하락하는 해가 분명히 옵니다. 괴로울 겁니다. 심심하고 지루하고 옆에 상승하는 급등주로 갈아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애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정말 이악 물고 수량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